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의 변동 쪽 개념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금 급하게 하느라 설명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하시고 우리 교재에는 127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127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 우리 필기하는 공간 뒷부분에 아마 이 교재가 들어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수업했던 필기랑 교과서랑 이 교재 세 가지를 같이 놓고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물론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의문의 변동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체, 두 번째로는 탈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첨가, 네 번째로 축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였죠. 이거를 개수 변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교체는 개수 변화가 없고 축약은 하나가 증가하는데 이 탈락이랑 축약이 전부 다 하나씩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탈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의문이 인접했다고 했을 때 자, A, B 의문이 있다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죽고 둘 중에 하나는 남는 거죠. 이게 탈락이죠. 예를 들면 겹받침의 발음에서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자, 반면에 이제 축약 같은 경우는 A, B 의문이 있다면 이 남는 의문은 이 제3의 의문이 남는 거였죠. 이 정도만 다시 한번 주의하세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두 개가 한 개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개수를 평가를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는 받침의 발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수능에서는 이런 받침 발음의 원칙 또는 발음 시의 음절 구조의 제약 이런 말들을 그동안 써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받침의 발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 종성에서의 제약이겠죠.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7종성법이라고 합니다.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의문은 7가지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던 그 자음표를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떠올려 볼게요. 자음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예사소리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비읍, 디귿, 지읒, 기역, 시읒, 히읗, 그다음에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당연히 이 자음표를 그리는 목적은 좋은 방법이랑 좋은 위치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한번 표시해 보면요. 자,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전부 다 파열음, 예사소리이고 그 다음에 미음, 니은, 이응은 우리 비음이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리을은 유음이. 이거를 우리 합치면 울림소리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종성법이라는 것은 이 받침 발음을 7가지 말고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발음할 수 있는 그 7가지는 파열음, 니사소리랑 울림소리 전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성 자리에 지금 언급한 7가지 말고 다른 의문이 오거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문, 사실은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문, 겹받침 같은 것들이 온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7가지로 만든 다음에 발음을 해야 된다. 이게 받침 발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자음표 내에서의 음운 변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자음표에 19가지의 음운이 있죠? 당연히 예사소리 10개, 거센소리 4개, 된소리 5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9가지 중에서 우리는 7개는 발음할 수 있고 나머지 12개는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12개의 음운이 받침 자리에 온다면 이 7개의 음운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고 얘는 당연히 4가지 케이스 중에 교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반면에 우리 자음표에 있는 음운들은 다 하나의 음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쌍기역, 얘가 기역 플러스 기역해서 2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한 개의 음운입니다. 근데 반면에 받침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때는
얘네들은 전부 다 두 개의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음표에 비읍시옷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두 개의 의문이고 우리 이런 것들을 겹받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자음군, 모여있다라는 뜻인데 자음들이 이 자음군이 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종성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현대 문법에서는 그냥 자음군이라는 말이랑 겹받침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구나라고 정리해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중세국어에는 어두에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어두자음군 같은 것들이 있지만 현대 문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음군은 종성자리에밖에 못 온다. 따라서 겹받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상의 의문이 온다면,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두 개밖에 없죠. 두 개의 의문이 온다면 얘는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발음할 때는 7가지밖에 발음이 안 되는데 이 7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개의 의문이 온다면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라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표 밖에서 자음표 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아까 말했듯이 19개에서 12개, 나머지 12개가 왔을 때 그 7개로 바꿔주는, 따라서 교체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이기 때문에 개수 변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꽃 같은 경우는 얘는 치읓 받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바꿔줘야 되죠. 이때는 디귿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다 써볼게요, 그냥. 자, 얘만 써놓는다면, 참고로 밑에 있는 울림소리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림소리로는 바뀌지 않고, 이 위에 안 울림 소리들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썼지만, 이 비읍 밑에는 실제로 피읍이랑 쌍비읍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은 위치의 애사소리로 교체가 되고요. 이 디귿, 티귿, 쌍디귿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여기로 교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디귿으로 교체. 쌍시옷은 얘는 시옷으로 갖다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디귿으로 가는 거고, 얘들도 전부 다 디귿으로 교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키역, 쌍기역 있겠죠? 얘들 당연히 기역으로 가는 거고, 이 히읗도 디귿으로 가겠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덥다 같은 경우도 이쪽만 본다면, 얘는 피읍 받침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위치의 애사소리 비읍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읍 받침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주의할 게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여기 밑줄 한번 쳐주세요. 이 된 소리의 대표음화, 즉 된 소리를 대표음리는 7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된 소리를 7개로 만드는 과정도 교체예요. 그래서 꺾다라고 했을 때 이쪽만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들은 이 쌍기역이 기역이 됐으니까 얘는 탈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 자음표 물어보면 쌍기역도 한 개의 의문이고 기역도 한 개의 의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교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개수 변화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된 소리를 예사소리로 만들어줄 때 이건 전부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개수 변화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쌍시옷 같은 경우, 자, 얘만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시옷으로 탈락시킨 다음에 디귿으로 바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어차피 쌍시옷도 자음표 내에 있는 하나의 의문이기 때문에 한 방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쌍시옷이 디귿으로 한 번에 교체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의문 개수 변화는 없는 거죠. 당연히 의문의 변동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주의하세요. 지금 2023년인데 작년 9월 평가원에서도 이제 고3 대상으로도 이 쌍기역이 기억되는 거를 탈락이다 뭐 이런 선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낚시 포인트니까 이 정도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반면에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는 우리 자음표에 있는 19가지 말고 그 자음표에 있는 것끼리 조합된 새로운 2개짜리 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나타내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이 쌍기역 이거는 하나의 의문이지만 이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자음표에 없죠.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의문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침에 두 개의 의문이 올 경우 같은 말로 하면 겹받침이고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자음군이 올 경우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어요.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다시 보면 이 쌍기역이 기역되는 거는 기역 탈락이 아니죠. 이때는 그냥 교체라고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 비읍 시옷이 비읍으로 된다. 이 작업은 얘는 의문이 두 개였고 이 비읍은 한 개이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차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발음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원칙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앞 음절이 있고 다시 앞에 의문이 있고 뒤에 의문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뒤에 게 탈락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음은 얘가 이제 발음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겹받침에서 두 개의 의문이 왔을 때 앞에 의문을 발음하고 뒤에 의문을 탈락시키는 게 기본적인 발음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항상 비문학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원칙 나오면 예외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겠어요. 일단 원칙적인 것부터 볼게요. 자, 아까 제가 갑의 비읍시 옷을 비읍만 발음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자, 얘도 지금 겹받침이죠? 그래서 얘는 비읍시 옷, 아까 말했던 이 네 가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고민 없이 비읍을 살리고 시옷을 죽이면 돼요. 그럼 굳이 한번 세보면 이 값은 얘는 의문의 개수가 4개였죠. 근데 얘는 3가지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꺽에서 얘가 꺽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죠? 이거 5개라고 하면 정말 안 돼요. 얘는 의문의 개수가 3개죠. 근데 얘도 똑같이 3개니까 얘는 개수 변화가 없는 교체구나. 이렇게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거 5개라면 진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안따에서 이 안 이쪽 첫 번째 음절만 본다면 얘도 니은 지읒이니까 우리 위에 언급해놨던 네 가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고민 없이 그냥 뒤에 거 죽이고 앞에 것만 보게 되겠어요. 얘는 안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의문의 개수 몇 개일까요? 네 개 아니죠. 초성에 오는 이응은 가짜 이응 우리 동그라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음절 구조 중에서 초성에 대한 제약이겠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고 얘는 두 개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이거 굳이 하나하나 음운 세 가지고 세 개에서 두 개 됐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자음군 단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1일 거야. 이렇게 치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렇게 세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 7개 말고 받침에서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7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교체를 타고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자음군 단순화라는 탈락을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거다. 물론 이제 뒤에도 보면 둘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다. 이거는 외울 것도 없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음표 내에서 자음표 내로 이동한다면 그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거고 자음표 내에 있지 않은 제3의 겹받침 2개 이상의 의문이겠죠? 이럴 때는 그 자음표 내에 있는 7가지로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을 거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를 조금 이어서 보면 자, 받침에 2개 이상의 의문이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앞에 걸 발음하고 뒤에 있는 거를 탈락시킨다고 했는데 이 겹받침 중에서 이렇게 리을로 시작하는 문들 중에서 리을 기읍,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리을 비읍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일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을 비읍은 어렵지 않아요. 표준발음법 제10항에 있는데 이 리을 비읍은 자, 이 경우 또는 넙죽, 넙둥. 참고로 사전에 보시면 그 넙적 이 표준 발음법에는 이제 안 써 있는데 이 넓적하다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비읍을 발음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을이 죽고 뒤에 있는 비읍이 발음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원칙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리을 비읍은
자, 밝다의 어간. 저도 지금 리을 비읍을 막 같이 발음하려고 그렇게 좀 발음이 나오는데, 자, 시험장에서는 절대 입을 쭈글쭈글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정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또는 넙죽, 넙둥. 자, 이럴 때 나올 때 정확히 말하면 넙둥글다 하겠죠. 넙둥글다의 어간에 있을 때, 요럴 때는 이 중에서 리을을 죽이고 비읍을 발음하게 돼요. 그래서 얘도 밥 이렇게 되겠고, 얘는 넙,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넙 이렇게 되겠죠. 넙둥, 넙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말고 정확히 말하면 넓적하다도 포함되어야겠지만 이 경우 말고는 리을, 비읍은 다 그냥 리을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을, 비읍의 경우는 지금 말한 이 경우들 말고는 리을이 남는다. 어쨌든 예외적인 상황을 잘 물어보니까 이렇게 받다의 어간 또는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의 어간에서 쓰이는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게 뒤에 거를 발음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제일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 짧다랑 넓다 이건데 저도 지금 발음을 넓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외 삼총사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칙대로 리을을 발음하면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넙죽, 넙둥이 아니고 얘는 그냥 넓다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계속 발음 잘못하고 있어요. 얘는 널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볼 텐데, 자, 리을, 미음, 리을, 피읍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뒤에 음운을 발음한다. 그러니까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인지 따라 달라졌지만,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그냥 뒤에 거 발음하면 끝나요. 조금 헷갈리는 게, 이 읍다, 읍졸이다, 맨날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오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리을, 피읍이에요. 근데 얘는 리을, 피읍이기 때문에 그냥 리을은 발음 안 되고 피읍만 발음해요. 그래서 읍 이렇게 되는데 이 피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곱 가지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한 번 더 거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음 변동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는 다시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갈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 개수는 교체 한 번 탈락 한 번이니까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변동 횟수는 2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 리을 피읍 중에서 기출문제에서는 읍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거 말고는 많이 없을 거예요. 리을 미음은 고민할 필요 없죠. 얘도 리을 미음이니까 그냥 리을 죽이고 미음 발음하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얘도 그냥 리을 죽이고 미음만 발음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리을 기억이 가장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는 별표를 좀 쳐두시고 자, 저랑 연습을 조금 하는데 자, 이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는 이때는 기억을 발음하는데 추가적인 예외 상황이 붙는다면 리을 기억 중에서 기억을 탈락시키고 리을을 발음하는 예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예외를 보면 자, 첫 번째로는 용언에 어간이라는 조건이 들어있고 이 마름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미 기억이라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당연히 어간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때는 동사 또는 형용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후행하는 이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해야 되고 얘는 마름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로 하면 끝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는 예외를 거쳐서 다시 기억이 탈락하는 즉 리을을 발음하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어간이란 말 할 수도 없죠. 그냥 명사니까. 그럼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외니까 리을을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얘는 이렇게까지가 어간인 거고 그 다음에 얘 바로 뒤에가 어미니까 여기 리을 기획은 말음 끝소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어미 기억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때는 예외를 거쳐서 다시 리을이 발음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쪽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반면에 자 이렇게 쓴다면 여기 있는 이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어간 마름에 있는 거는 자명하지만
뒤에 오는 종결어미 다 같은 경우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또다시 이렇게 발음돼야 돼요. 조금 생각할 게 많죠. 이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 겹받침 리을 기역 정리라고 해서 칸을 한번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씁시다. 자, 닭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밑에 우리 비음화, 유음화 공부하고 와서 추가적으로 더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읽다 했죠?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건데 막다로.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해보고 뒤에 비음화, 유음화 나오면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품사가, 자, 명사기 때문에, 다시. 얘는 그냥 품사가 명사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뒤에 거를 발음하면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여기 리을 기역 뒤에 오는 게 그냥 기역이면, 아, 다시 리을을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되죠. 그냥 어차피 전부 다 명사, 명사인 합성어이기 때문에 얘는 뭐 어간어미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위에 거랑 똑같이 기역을 남기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원칙적으로는 얘는 기역을 발음한다. 원칙이라는 말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역을 발음한다. 하지만 단 어간 말음에 있는 리을 기역이 기역 시작하는 어미랑 만날 때는 이때는 리을을 발음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명사니까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뒤에 거를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문을 좀 닫고 올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차피 명사니까 그냥 기억을 남기면 되는 거고, 자, 얘를 봅니다. 여기서의 과는 우리 조사죠, 그쵸? 자, 그러기 때문에 얘는 그냥 흑 이렇게 발음되면 되겠어요. 무조건 어간어미가 있어야지 두 번째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게 어간, 어미, 즉 어간 말음은 맞지만 뒤에 오는 어미가 기억이 아니라 다른 놈이기 때문에 그때도 기억을 남겨야 되는 거고, 이 막다도 똑같겠죠. 그때도 막이 되는 거고, 근데 이때는 어간의 말음인데 뒤에 전부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애초에 품사가 둘 다 동사, 형사, 용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 얘도 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 기억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받침 발음에 대한 음 변동 과정을 한번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연음 규칙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